Things are happening.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you cannot be with people that are not in your house. Things won't go back to truly normal until we have a vaccine. 예, 월요일 뉴스탑 10,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확진자 수 33만 명, 사망자 수도 곧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뉴욕의 신규 사망자 수 감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네. 좋은 징조,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데, 글쎄요, 조금 다소 이른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이른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 앵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에 나타나는 일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현재 미국에 지금 이 확진자가 33만 명이 넘었고, 맞아요. 사망자도 9,500명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지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0여 명 정도 줄었다고 그래서 벌써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또 쓰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산하는데 또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주만과 9.11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 약국도 가지 마라. 글쎄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료 체계 붕괴 직전입니다. In various offices, from the president to the head of health and hospitals, saying things like, we're going to be fine, everything's fine. And from our perspective, everything is not fine.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요, 미국의 유력 언론들, 뉴욕타임즈 같은 데는 실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적인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 발표를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공식 집계하는 데가 없어요. 각 주정부가 취합을 하면 존스 홉킨스 대가 그걸 취합을 해서 발표하는 게 유일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적인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CDC나 이런 데서 공적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각 주정부에서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집계가 되는 것인지, 또 더군다나 어떤 검진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 사망자 같은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검진 같은 게 다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실제 예를 들어서 그냥 사망한 경우에, 정말 우리는 사망한 분들 같은 경우도 확진 여부를 검증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한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이유, 어떤 일의 이유로 사망을 했을 텐데, 문제는 받은 분이 사망할 경우에 통계에 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실제 사망자와 확진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자막에도 1,000명 넘게 차이 나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9,000명 정도 지금 사망자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00명이 실제로는 넘었을 거란 관측, 예상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네요.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가 아직 2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 보십시오. 사망자 벌써 10,000명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1,000명 정도 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실제로 미국 인구 한 3억 정도 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통제가 과연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의 나라가 각 주정부가 어떤 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중앙 단위에서 과연 제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CNN 따로 하고 있고 존스 홉킨스 따로 하고 있고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방역의 첫걸음은 원래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대비도 가능하고 이거에 맞춰서 또 방역 체계 수준도 좀 조절을 할 텐데 미국 상황이 저렇군요. 오 교수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글쎄 조금 자신만만한 부분이 이 코로나
백신, 약 관련인데 이 얘기를 저희도 또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도 이 말라리아 약에 대한 신뢰가 100%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우리가 빛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라리아 약, 클로로킨 이 약은 현재까지 효능이 있다 없다가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아직 임상실험이 안 돼 있는 약일 뿐만 아니라 이 약의 부작용이 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확진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할 시간 없이 지금 즉각 환자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약제에 대한 확인이 되고 어느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확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일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이 있지 않고는 저 약 가지고 미국을 구한다 이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까 앞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약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인 게 그럼 결국은 다분히 정치적 메시지로 봐도 좀 되겠네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약도 내가 샀고 이미 확보했고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며칠 전에 미국 괌 해군 기지에서는 수백 명의 승조원들이 함장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배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It was terrible what he did. To write a letter? I mean, this isn't a class of literature. 미국의 핵 항모 장해철평론가님, 거기서 절반 가까이가 감염이 돼서 꽤 논란이 컸었는데 이 연호를 받은 함장, 근데 함장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지금 저 함장이 내리는데 승조원들,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박수치고 환호를 할까요? 이 함장이 미국 상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시가 아닌 이 승조원들이 배 안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정박하지 못하고 못 내렸을 겁니다. 지금 이 배에서만 150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 이러한 편지가 여론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괌 해군기지에 정박을 하게 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군의 어떤 지휘부 입장에서는 이 크로지어 함장의 편지가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상부를 압박하는 그런 부당한 수단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미국의 수많은 저명 인사들은 오히려 크로지어 함장이 승조원들을 구한 부하 군인들을 구한 영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선이 자꾸 확대되고 좀 지나치게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건이 대두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조금씩 더 꺾이는 것이고 이 크로지어 함장이나 다른 일선 관련자들 또 의료인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라 밖 상황 중에 미국 먼저 짚어봤는데요. 일본 상황도 지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까? 예. 일본 코로나 긴급 사태 초읽기 속보를 좀 볼게요. 예. 아베 총리가 7개 지역에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 선언 방침을 내렸다. 또 하나 있습니까?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의향을 전달했고 도쿄, 오사카 등이 포함됐다.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다 포함됐다. 해당 지역 주민 행사 제한, 외출령을 발령한다. 그러니까 김상혜 평론가님, 일본의 주요 도시들 사실상 봉쇄 정책을 일본이 긴급하게 쓴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베가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뭐 올림픽도 미뤄지고 이제 그 병을 잡는 것이 감염병을 잡는 것이 최우선 순위로 이제 떠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투명성이 좀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놔두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때는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아베는 이것이 상당히 큰 정치적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국은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다 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일본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를 지금 취한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봉쇄 수준으로 이제 이 사태를 진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숫자죠. 지금 거의 뭐 5일 이상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말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검사를 더 하지 못해서 확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300명 정도씩만 늘어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이게 벚꽃 행사라든지 여러 대규모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켜놓은 이상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강수를 두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긴급조치 속보와 제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미국 얘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